시작하는 거야? 아, 인사말은 하고 시작해. 어떡해.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되는 공간. From Downtown Airport. 존. 너 이름 아 그리고 시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켰지 마이크? 켜져 있지요. 켰어. 네, 오늘 에피소드 7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게스트를 모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제이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는 네. 조금 이따 할게요. 아, 오케이. 일단 우리 항상 진행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예. 근황 토크 타임. 근황 토크 타임. 네, 오케이. 근황 토크 타임을 하고 좋아요. 제이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스 브레이킹. 예스. 네, 그래서 일단 존님. 아 저부터 먼저. 네, 약간 좀 본보기를 약간 보여드려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시 한번. 야, 예시 한번 보여줘야죠. 저는 근데 재밌는 게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그 날에 약간 뭔가 있어요 항상. 일이. 네. 그래서 사실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살짝 미스커뮤니케이션한 걸 제가 실수했어. 네.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팀이니까 모르지만은 나는 혼자 팀이니까 그걸 아니까 약간 약간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한 상태로 그대로 왔어요 여기. 네, 그래서 약간 내려오면서 약간 멘탈 정리하고 딱 왔어요. 아, 지금 마음이 좀 불편. 아니야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네.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에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신입이잖아요.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니요 보겠습니다. 포기가 빠른 친구예요. 포기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포기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이님은 아, 저요? 저도 이번 주가 쉽지 않은 주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되게 바빠요. 제이니가 아, 제 바쁩니다. 네. 바쁜 친구예요. T사 다닌다고 들었어요. 아, T사. 맞습니다. T사 다니고 있고. T사 원래 바쁜 걸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얘기도 돼요. 저. 아 그래?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상관없어요. 그래. 네. 오케이. 사실 회사 얘기를 할 거였어가지고. 오케이. 네, 회사 분들이 안 보시지 않을까 하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오케이 그쵸. 나중엔 보시겠지만 그쵸. 그래요. 얘기해. 그때가 됐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직을 했을 거니까. 오늘 괜찮은 거야? 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감정의 그 요동이 사그라들 때 오케이. 나중에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 오케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직무가 이제 프로덕트 쪽인데 프로덕트의 헤드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저한테 좋은 감정을 좀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고 그분이랑 이제 모든 제 직무의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프로덕트 헤드와 바이위클리 또는 위클리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잡습니다. 그게 약간 국룰이에요. 그분은 시킨 적이 없지만 모두가 바이위클리 또는 위클리를 잡아놔요. 캘린더를 보면. 똑같아 우리랑. 네, 똑같죠. 맞아. 근데 시키지 않았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잡아놓고 그래서 저도 이거 뭐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되나 하면서 일단 바이위클리를 잡아놓은 상태였고 지난번 바이위클리 때 이제 대웅님, 그분 성함이 대웅님. 그렇게 신경까지. 뭐 상관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웃으면서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럼요. 대웅님,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무슨 얘기 하냐, 좀 나도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다. 해서 그래 대웅님이 그랬더니 뭐 고민 상담도 하고 커리어 상담도 하고 뭐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어원 같은 자리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원어원 아니에요? 바이위클리로 그렇게 하는 거면?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한 주에 뭐 했고 약간 실적 보고 느낌으로 좀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아니면 뭐 좀 다르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고민 상담 하셔도 된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제 위에 또 한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얘기하시겠지 실적 같은 거는 나는 그러면 고민 상담이랑 커리어 상담 같은 거 하러 와야겠다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딱 고민들을 잔뜩 가지고 갔죠. 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 쫙 들으시더니 혹시 제이님 지금 업무에 좀 집중이 잘 안 되시냐. 그러면 혹시 그 제이님 지금 하고 계신 업무 다른 분께 맡겨드릴까요? 딱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그 시간은 실적을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일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2주에 한 번 보는 얘가 딱 왔는데 뭔가 고민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분이 보기에는 얘는 2주 동안 일 안 하고 고민만 한 거죠. 아. 그래서
딱 보시고 제이님 3점 슈터가 3점 슛을 못 쏘면 저는 센터 맡길 거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가지고 그치. 약간 이번 주에 어질어질했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엄청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약간 회사 생활을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일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저는 지금 5년 차인데 5년 오래됐어 제이. 근데 개발 직무를 4년 하고 이렇게 기획 직무를 한 건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PM이신 거예요? 그럼? 네, PM, PO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분도 농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그분 스포츠를 다 잘하시고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분이 되게 소셜 스킬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비유를 딱 한 거죠. 그러게. 네. 뭐 영화 대사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셨네.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이거 편집하면 돼?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다. 약간 그분이 기대하는 바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까. 네. 이제 준비할 게 좀 많겠다 그럼.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바로 위클리로 바꿨습니다. 바이 위클리로 바꿨고 이제 매주 좋은 얘기 가져가야죠. 그렇죠. 회사 생활 힘들어. 프레셔가 좀 있습니다. 네, 한번 업데이트 줘요. 나중에. 네. 나중에 또 그분도 같이 이렇게 모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또 운동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럼요. 그분도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정말요? 재밌는 컨텐츠도 많으시고 역시 사람이 워낙 나이스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폴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별탈 없이 지냈는데 어제 농구를 했는데 농구하다가 담 증세가 와갖고 오늘 아침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 약간 심하진 않은데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물리치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항 자국 좀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아저씨가 아니구나. 아직 그래도 저보다 20살 많으신 분들 같이 하는데. 이번 주말 농구도 그러면 스킵. 네, 이번 주말 아쉽게도 이번 주말 쉴 것 같네요. 네, 편집해야죠.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제 게스트를 우리가 처음 모시는 거니까 그렇죠. 좀 뭔가 나름 우리끼리 준비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따로 대본도 원래는 한동안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이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본도 만들고 이제 우리끼리 약간 어떻게 우리도 처음이니까 이거 게스트를 모셔서 하는 건 그래서 최대한 이제 게스트가 왔을 때 아마추어틱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하고 들어왔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보여줬죠 제인이한테. 근데 딱 카메라 켜지고 나니까 엄청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제인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5년 했대잖아 회사를. 아니 제인이가 되게 이런 거 많이 해봤던 애 같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오히려 그냥 호스트인데. 한이 쌓여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제가 그저께 또 회사에 어느 아는 형이랑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인스타에 올리긴 하니까 이제 그 링크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에도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올라가고 나면 제이님도 이제 인스타에 올리실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 올려야죠.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막상 잘 보고 있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많이 봐주세요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보지 마세요 이러기도 애매해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에는 친한 친구에게만 공개해야 되겠네요. 회사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회사 분들도 보면은 이제 제이님의 약간 이런 딥한 모습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가? 네. 모르죠 이제 그건. 두고 봐야죠 자, 그건. 편집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TMI일 수도 있지만 저희 제일 최근에 올라간 영상 에피소드 5-1 그게 지금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와. 그래봤자 이게 그 김민재 네 맞아요 김민재. 제가 다 학습하고 구독자죠. 구독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근황 토크는 이쯤에서 끝내고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에피소드 7 들어가 볼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From Downtown 이 스포츠 뒷골목이라는 팟캐스트 채널은 애초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뒀던 게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취지로 한번 만들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여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스포츠 뒷골목의 첫 게스트 다시 이제 정식으로 소개드리자면 네, 신재인님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재인이라고 하고 나이도 밝히나요? 자유예요. 저희는 밝혔어요. 나이는 뭐 이제 한국 나이로는 28살 그리고 만 나이로는 26이고 직장 생활을 조금 아직 학교를 졸업 안 하고 미리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차 직장인 생활하고 있고 IT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제품 기획 업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생활체육을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농구 수업도 다니면서 농구 픽업 게임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요즘은 테니스, 뭐 풋살 이런 것도 좀 배우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네, 약간 그 제너럴하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하면서 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웨이트 홈짐에서 좀 하고 그런 네. 또 가봤어요. 네. 가서 운동 한 2번 해봤어요. 좋아요. 있을 거 다 있죠. 네, 진짜 딱 그 네. 방이 있어요. 이렇게 딱 홈짐을 위한. 다치. 네, 자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소개해야 되죠? 어디 회사 다니고 있죠? 제가 그 토스라고 금융앱 만드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이님은 이제 저희랑 동갑이죠. 28살이고 이제 저의 친구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게 되었죠. 제인이를.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제이님이랑 둘은 초면이에요. 초면이죠. 네. 그래서 둘도 이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이님 한번 저랑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이게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너무 오래됐어. 네. 고등학교 때도 본 적 있나? 제 기억으로는 네. 고등학교 때 처음 한번 봤어. 그렇죠. 그때 고등학교 때 본 거 같긴 해. 거기서 봤어. 우리가 그 개포동역 개포역의 야외 농구장에서 고등학교 때 거길 갔었나? 갔었나?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제인을 처음 소개받았냐면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인이가. 그래서 네. 제 초등학교 동창의 친구여서 이제 같이 이 친구도 농구를 좋아한다. 이제 그 동창 친구가 자기 주변에도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제인이었고,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니고 있다가 방학마다 이제 여름에 한국 들어오면은 가끔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게 근데 아마 20살이었을 수도 있어. 좀 뒤늦게 등장했어. 맞아.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제인이 좀 늦게 등장했어. 실제로 그럼 실력도 그만큼. 제인이 잘해요. 제인이 농구 잘해요. 뭐 몇 번? 좀 뭐 2, 3번 하고 주로 하고. 약간 올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제인이. 진짜. 네. 알고 제인이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막 띄워주려는 게 아니고 일단 실력이 엄청 빨리 늘었어요. 맞아요. 많이 늘었어 최근. 진짜 자기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급성장했어 진짜. 약간 라이언님처럼. 아니죠. 라이언. 눈빛이 너무 확 바뀌는 거 아니야? 동현아 보지 마라 이거. 제인이는 정말 근데 그때 이렇게 몇 번 안 봤지만 볼 때마다 실력이 엄청 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약간 캐시템 발라가지고 약간 상승시키는 스타일. 오케이. 돈 발라가지고 약간 사교육 좋아해가지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고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무조건 학원 다녀. 뭐 실력만 늘면은 뭐. 농구 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킬 팩토리라고 트레이닝 하고 받고 있죠. 2년째 다니고 있죠. 주에 한 번씩. 일단 농구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강했죠. 그때 그래서 한 고등학교 뭐 대학교 그 사이쯤에 처음 제인이 만나서 근데 진짜 몇 번 안 만났어요 제인이를. 맞아. 한 5번 손에 꼽을 만큼만 봤고. 그것도 다 개포동역에서 아마 봤을 거야. 맞아. 뭐 단둘이 본 적도 없고 항상 다 같이. 근데
항상 좋은 기억은 있었죠. 뭔가 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고 맞아, 저는 이제 농구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농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리고 뭔가 딱 그 사람 보면은 선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 친구 뭔가 결이 좀 맞겠다 했는데 딱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죠. 뭐 더 이어갈 그런 것도 시간도 없었고 환경도 안 됐어 갖고 그러다가 이제 쭉 그렇게 그냥 건너 소식만 알고 듣고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제 그 동창 친구를 통해서 그 와인 모임을 하고 있죠. 제이님이.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시는구나. 그 와인 모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줘요. 와인 모임이요? 와인 모임은 이제 그 폴이랑 함께 아는 지인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와인을 먹은 약간 와인 마스터. 진짜 멋있다 근데. 네, 그 친구 약간 좀 물론 구루예요. 특이하죠. 유니크한 친구예요. 집에 가면 이제 일단 아버지가 와인 되게 좋아해서 집에 와인 셀러가 많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접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도 약간 좀 그런 쪽에 조예가 있어서 와인을 일단 엄청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로 이제 와인을 같이 먹기 시작한 친구 셋이 생겼고 그렇게 지금 한 3년째 와인 모임을 매달 한 번씩 하면서 저랑 다른 친구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매달 게스트를 한 명씩 가끔 초대를 하는데 약간 익숙한데 약간 그 스토리가 뭔가 그러니까 매달 게스트 부르고 이제 이렇게 친구 3명에서 모여가지고 따라했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지. 너무 비슷하잖아. 한번 게스트로 너무 좋죠. 이렇게 두 분 같이 게스트로 딜메이킹이에요. 딜메이킹. 순간 들으면서 뭐지 저는 비슷한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폴을 한번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제가 쫄랐어요. 초대해달라. 그때 한번 딥토크를 했죠. 맞아요. 그때 제인이 집에서 재밌었어. 그때 4시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다 같이. 그래서 되게 저는 와인에 대해 1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지하게 그 와인을 막 시음이라 하나요? 맞아. 좀 꼴사 나와요. 보고 있으면. 아니 뭐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맞춰요. 이거 어디 산이고 뭐 몇 년도 됐고 뭐 이거 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저는 오히려 안주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재밌었어요. 그때 아마 되게 많이 마셨다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술 잘 마셔요. 또.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이런 스포츠 얘기도 많이 했고 농구 얘기 많이 하고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쯤에 이제 한 새벽 2, 3시쯤에 저랑 제인이만 이렇게 남아갖고 또 이 From Downtown 얘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제인이한테. 맞아. 한창 제가 막 이제 막 시작하려고 막 준비할 때였고 그때 인스타에 게시물 하나도 없었을 때였어. 맞다. 인스타 계정은 있었고 계정만 만들고 하나도 없었을 때. 맞아. 그래서 내가 제인이한테 이제 이런 거의 약간 처음 누구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친구한테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의견을 듣고 싶다 해서 제인이한테 말했죠.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인이랑 그런 얘기 나눠서 제인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죠. 진짜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번창하는 저희도 진짜 저희도 실행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폴은 진짜 하면 해요. 하면 해요. 진짜 하면 한다. 인정. 아니 근데 뭐 다 여러분 있어서 가능하지 않아. 맞긴 해요. 혼자서 못하지. 그렇죠. 네 맞아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진짜 딱 첫 게스트로 제이님이 너무 잘 어울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전 처음 이거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친구 라이언이랑 저한테도 첫 게스트 누구 할까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도 저는 바로 제인이 나오면 괜찮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친구 있는데 그냥 왠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인이면 제가 막 베스트 프렌드다 막 제일 친하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래도 저는 뭔가 그냥 제인이는 여기 어울릴 것 같다 했는데 마침 또 제인이도 흔쾌히인가요? 나와준다 했죠. 불안했죠. 이런 걸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와 보니까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 물어봤을 때 진짜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 반, 약간 두려움 반.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되게 두려웠고. 근데 이제
재밌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내가 스포츠에 대해 사실 제가 스포츠에 대해 사실 뭘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대단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두려움 반. 근데 이제 그때 그 폴이 약간 얘기했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건 너무 재밌어 보였어서 약간 기대 반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라이언도 잘 몰라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와야 돼요. 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근데 예. 여태까지 너무 그냥 되게 기대가 돼요. 계속 얘기할 거가. 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도 이게 제인이가 되게 딱 그게 느껴졌어요. 카톡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자기가 여기 와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자기가 재밌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자. 너 나오면 그냥 재미고 뭐고 그냥 나오면 좋을 거다. 네. 네, 좀 강요를 조금 했죠. 네. 좋았어요, 근데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제인이가 나와줘서 지금 아직까지 너무 지금 스무스하게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기 소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예. 제인이 좀 어때요? 약간 긴장이 이제 한 50% 풀린? 나왔어요? 네, 긴장이 한 50%.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갖고 진짜 좋아요. 약간 타고났어. 여기 분위기가 너무 확실히. 좋네요. 양쪽에서 서포트를 너무 잘해서. 오케이, 이제 공격 좀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이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제 뭐 알아볼까 하기도 좀 뭐 이런 관심. 뭐 알아볼까 뭐라기도 좀 그런데 그냥 이제 스토리를 듣는 거죠 이제. 네. 네, 이제 제이님의 약간 스포츠 라이프.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제이님은 농구죠. 농구죠. 제이님의 스포츠는? 농구맨이죠. 저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농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쵸. 네.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게 있죠. 네. 뭐냐면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맨이었어요. 네. 축구를 너무 잘해서 축구맨이 아니고 사실 초중학교가 이제 어울리던 친구들이 다 메이저가 축구였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하는 애들은 진짜 극소수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 사이에서 사실 좀 운동을 잘해야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축구를 잘하고 싶었고 축구 잘하는 애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축구 뭐 레슨도 축구 레슨 같은 거를 들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축구맨이었었는데 그렇다고 농구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고 뭐 농구 레슨도 이제 엄마가 워낙 극성이시니까 보내서 이제 좀 하고 근데 이제 막 애들이 막 드리블 이렇게 빵빵 세게 튀길 때 저는 어릴 때 팔에 힘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잘해야 재밌잖아요. 근데 맞아요. 막 그래가지고 나 그냥 축구 할래 막 이렇게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농구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배운 정도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넘어갔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인조 잔디가 있는 구장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모래바닥이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그리고 또 남고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반에서 그 11명을 뽑아서 엔트리 뽑으면 무조건 들어갔는데 왜냐면 남자애들이 18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 그치. 11명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32명 중에 11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살짝 약간 자존심이 약간 그치.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농구를 택한 건가? 그쵸. 정확해요. 그래서 반강제로. 네, 그래서 이제 막 부모님이랑 그때 상담도 했어요. 나 축구 너무 잘하는 애들 많은 것 같다. 어떡하지 했더니 아빠가 그럼 야 너 농구로 전향해봐. 집에서도 원어원을 하네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그래서 농구는 짱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남고니까 근데 그래도 5명 안에는 뭔가 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농구 코트도 잘 돼 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약간 처음에 뻥을 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애들이 막 서로 이제 막 슈퍼주표 하잖아요. 너 뭐 좋아해? 하면 그치. 저 사실 농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농구 좀 했어. 그래가지고 나 농구맨이야. 근데 또 그때 뭐 키가 좀 작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농구 잘할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망했다. 나 농구 큰일인데. 못하는데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드리블 연습하고 혼자 그렇게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랬구나. 나는 완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자연스럽게 접한 줄 알았어. 근데 약간 스포츠에 대한 진심이 근데 약간 되게 느껴지죠. 엄청 약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상담을 했다는 거 물론 엄청 그런 상담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되게 대단하다 그것도. 약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좀 남들보다 못하면 조금 약간 그걸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데 그게 뭐 스포츠 쪽에서도 좀 있어가지고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못하는 모습 좀 못 참고 내가 네. 욕심이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 약간 스타일이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완전 축구맨이었어요. 축구맨이었어요. 저 완전 진짜? 네, 일원동 약간 반페르시 느낌이었어요. 이런동 반페르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농구를 시작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잘 메이크업을 했나요? 그러고 나서 스토리도 이제 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농구를 시작한 거니까 솔직히 농구를 못했어요 그때 처음에. 왜냐면 처음 하는데 축구하던 애가 갑자기 농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애들한테는 내가 농구 다 잘한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였고 이제 대회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주전을 따려면 나를 이제 쇼오프 해야 되는 거죠. 증명해야 돼 나를. 증명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증명하지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마다 그 증명 기회가 있었어. 점심시간마다 진심이야. 만화책 읽는 것 같아 지금. 재밌지. 점심시간마다 전래동화 듣는 것 같아. 이제 각 반에 이제 농구 좀 한다는 애들이 그 야외 코트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랑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전 뭐 슛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뭘로 쇼오프를 할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훅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팔이 길어요. 네. 딱 보면 팔이 농구랑 좀 좋은 신체 조건이에요. 딱 처음 봤었을 때 약간 오케이 약간 팬이 짧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훅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훅을 계속 쏘자. 그리고 그리고 또 코트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반 코트라고 해도 사실상 되게 좁게 농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멀리서 사실 슛 쏠 기회가 별로 없고 주로 골 밑에서 이제 하는 플레이가 많아가지고 훅 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네, 공간도 넓고 3대3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훅을 쏘니까 들어가는 거야. 땡 잡았다 속으로. 땡 잡았다. 내가 뻥 쳐놓은 게 먹히는구나. 그래가지고 애들도 야 제인이 훅은 무서워. 약간 막 이런 소리도 좀 하고. 뭐 복싱이야? 훅제인. 계속 훅만 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계속 훅만 쐈던 것 같고 이제 그거의 부작용은 이제 실제 5대5 대회를 나갔을 때는 생각보다 훅이 안 들어갔어요. 넓지. 네, 넓고. 왜냐면 저는 제인이랑 농구할 때 제인이가 훅 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렇죠. 3대3 한번 해봐요 나중에. 3대3에서도 이제 안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훅을 열심히 쏘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 플레이 스타일 완전히 바꿨어요. 네, 연습도 하고 혼자 연습도 하고 하면서 돌파랑 슛 위주로 아예 그냥 플레이를 바꿨고. 완전 슬래셔예요. 네. 공격형. 아예 스타일을 바꿨죠. 그래서 대학교 가고 나서 고등학교 때 같이 하던 친구들 주말마다 가끔 하거든요. 완전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약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가니까 5대5를 많이 하는데 대학교에 이제 리그가 있었거든요. 동아리 리그. 근데 이제 거의 막 주에 3회씩 게임이 있어요. 너무 빡세. 진심이라니까 이 친구도.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농구가 질려가지고 22살부터 24살까지 농구를 관뒀어요. 질려가지고. 네. 아무튼 그만큼 5대5를 많이 했는데 5대5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훅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나 나름 농구 잘한다고 이제 뻥치고 다녔던 사람인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슛이랑 돌파를 연습을 좀 해서 그렇게 바꿨죠. 와, 진짜 연습 벌레네요. 약간. 그렇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운동신경이나 재능으로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완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랑 그런 거로 그냥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베스트 5에 들었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결국? 때 들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들어갔죠. 네. 게임에도 뛰었죠. 근데 이제 무득점으로 화려하게. 네. 진짜? 게임에서 무득점으로. 공식 경기? 네, 공식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왜냐면 그 훅은 먹히지가 않다. 하긴 대학교 가가지고 플레잉 스타일 바뀐 거니까. 네. 그치. 얼마 전에 안 그래도 2달 전인가 3달 전에 한번 우연히 제가 농구하는데 제인이가 한번 게스트로 왔었어요. 네. 자기 친구들이랑. 그래서 같이 했는데 훅을 쏘진 않더라고요. 네, 훅에 H도 못 봤어요. 근데 잘했긴 했는데 그러면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농구를 그렇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작하게 됐는데 네. 막 그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축구만 하다가 아무리 내가 이 학교에서 살아남아야겠다 해서 시작했어도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꾸준히 못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못했으면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비벼볼 만하기도 했고 중농구의 농구 수준이
그리고 실력이 본인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훅이 들어갔어요. 네. 훅이 들어갔어요. 이 제목은 정해졌네요. 훅. 훅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계속 뛸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든지 스포츠는 자기가 잘해 좀 어느 정도 해야 이제 재밌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표정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가 재미없나 봐요.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 축구. 저는 축구를 잘하거든요. 네. 어디 쪽 보세요? 저는 사실 막 하진 않아요 요즘. 근데 옛날에 옛날에 이제 수미 봤다가 근데 이제 저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미국에서 컸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그 한국에서는 축구다라는 게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그냥 축구만 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 이제 아까 제인이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 때 그리고 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쵸. 저는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서 다 농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만났거든. 걔를 만나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농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잘하진 못하니까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축구가 메이저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국에는 약간 축구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그냥 그게 있었어요. 한국이면 축구지 약간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잘하시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하셨죠. 근데 잘해요. 네. 저 몇 번 해봤는데 그 발재간이 있어요. 그때 혹시 막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냥 축구를 막 그냥 꾸준히 할 걸. 저는 오히려 농구를 좀 더 일찍 시작할 거라는 후회는 있죠. 진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걸.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길농으로 다졌으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그냥 반 코트만 하고 계속 훅슛만 던지면서 농구를 하니까 이게 뭐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5대5 게임을 뛰는데 5대5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외곽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되게 공감하는데. 네. 수학 문제보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난 농구 선수들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농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배우고 시작했으면 훨씬 더 지금 더 재밌게 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죠. 그게 제일 아쉽죠. 그러면은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그 농구를 하면서 이 농구란 스포츠를 하면서 약간 제일 짜릿했던 순간? 아니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거 제가 대본에 드렸잖아요. 주셨죠. 아마 준비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 여러 개 있어. 어떤 걸 하지? 저희는 여러 5개 좀 있거든. 근데 저는 좀 안 좋았던 게 주로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좋은 거 알려줘요. 네.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3학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5대5 대회를 처음 뛰어봤는데 나는 좀 반코트에서 좀 한 가닥 한다 생각을 했는데 무득점으로 진짜 끝난 거예요. 제가 진짜로 하나도 못 넣고. 네, 진짜 하나도 못 넣고. 근데 이제 나랑 같이 뛰던 반코트 뛰던 친구들은 계속 득점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이 많이 컸어요. 이게 내 농구가 안 먹히는구나. 그때가 좀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고. 네, 그게 되게 그 이후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는 일단 고3이 돼서 공부를 시작했고 고3 때는 농구를 많이 안 했고 대학교 가서 농구 연습을 열심히 했죠. 동아리 들어가서 훈련도 하고. 근데 그 3대3에서 그러니까 반코트를 하다가 이제 5대5를 처음 뛰면서 완전 다르다 했잖아요. 네. 뭐가 정확히 다르는 걸 느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반코트랑 그 리듬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 반코트는 그 트랜지션이 그냥 리바 잡고 그냥 밖으로 나와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풀코트는 그 수비도 달려가서 저쪽으로 가야 되고 공격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셋을 해야 되고 셋이 안 된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있고 셋이 된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아예 다이나믹스가 그냥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정돈이 된 상황에서 농구를 하는 그 느낌? 그런 게 좀 새로웠던 건가요? 그쵸? 그때는 아예 새롭다 그런 느낌도 없고 이게 뭐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아예 새로운 스포츠 같았죠. 되게 전이 아까부터 이 말할 때 공감하는 게 보여요. 저는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고 약간 거기에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5대5를 하면은 진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딱 이거요.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아주 많은 확률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보통. 맞아요. 이상한 데 있어. 항상.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있으면 우리 팀 전체한테 안 좋은 영향을 그렇죠. 끼치고 계속 나오래. 그건 아예 나오라는 거야. 그거 아예 나오라는 거. 아예 벤치로 가라고. 교체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얘 가끔. 맞아요. 그 항상 막 벌려줘라. 막 공간. 왜냐면 축구는 엄청 큰 경기장에서 큰 공간에서 뛰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하겠지만 네. 농구보단 덜할 것 같아요. 왜 농구는 너무 이 컴팩트한 장소에서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좁은 공간에서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진짜 맞아요. 어려워요. 진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그리고 약간 사회에서 농구를 해보면 제가 지금 뛰고 있는 팀에 막 20대 초반도 있는데 대학교 친구들 근데 막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고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서 학교 선생님 잘 만나서 약간 농구 그 플레이를 5대5 플레이를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시작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다르지.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럽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방금 하고 있는 팀은 어떤 팀이에요? 옛날에 살짝 나한테 얘기해 줬었거든요. 지금 뛰고 있는 팀은 이제 런처라는 팀이고 런처? 네, 주로 그냥 사회인 동아리인데 주로 국민대학교 경영대 분들이 메인스트림이고 이제 거기에 지인 해가지고 저는 스킬팩토리에서 만난 분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인재라니까. 그냥 뭐 같이 오래 해가지고 스킬팩토리를 그럼 대부분이 20대 초중반? 20대 초중반. 네. 평균 나이 하면 20대 중반일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있어요 그 팀은? 로스터는 한 20명 후반대 있는데 실제로 많네? 주말마다 많네. 나오는 사람은 7명 8명 다들 바빠가지고 7명 8명 게스트 팀 이제 부르나요 그럼? 게스트 팀을 부르죠. 네. 어디서요? 그게 좀 아쉬운데 혹시 조인하고 런처 조인하시고 저 항상 조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안도 했어요. 네, 한번 오라고. 근데 강북에서 이제 홈코트가 생겼어요. 어디쯤이에요? 해화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해화. 아직 안 가봤어요. 좀 머네. 좀 멀어. 아니 왜냐하면은 왜 계속 물어봤냐면 당연히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요즘에 확실히 그 사회인 농구팀 동아리 이런 농구 동호회가 또 나이 어린 친구들이 하는 데 많이 없어요. 맞아요. 되게 요즘 그 조기 축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조기 축구인데 이 20대 특히 20대들이 운영하는 이 팀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 되게 지금 귀한 것 같아요 이 팀이. 네. 하고 제인이가 맨날 저한테 알려줬는데 엄청 열정적이다. 맞아요. 그건 더 드물거든요. 맞아요. 다들 농구에 진심이고 우리나라 이 농구 동호회에서는 약간 이 나이 어린 친구들이 활약하기 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뭔지 알죠? 그렇죠. 이 현실이 그 어린 친구들이 못한다기보다는 맞아요. 이미 잡혀 있는 그 체계라 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확실해요. 이 농구판은. 그렇죠. 그리고 좀 특출나고 잘하는 어린 친구들이 나오면은 스카우트 되죠. 맞아요. 메인 그 팀들로.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던 그 약간 신생 팀들은 좀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있는 팀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결국에는 선순환 쪽으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갈 텐데 계속해서 항상 있는 팀들만 유지가 되고 새로운 팀들은 뭐 들락말락 하면은 사라져 버리고 맞아요. 쓸 데가 많이 없으니까. 농구를 즐기는 인구 자체가 저희 윗세대에 비해 저희가 조금 더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건.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적게 되는 이유가 다른 스포츠로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예 스포츠에 대한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로 가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축구로 많이 가지 않나.
충분히 많은데 더 간다. 축구, 야구, 저는 약간 e스포츠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e스포츠. 아, 하긴 그것도 맞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강국이잖아요. e스포츠. 네. 그렇죠. 또 어렸을 때 약간 문화가 뭐 우리가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스포츠를 시키게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인이가 살짝 얘기했지만 고3 되면은 수능 준비해야 되고 뭐 학원 맨날 가야 되고 사교육 해야 되고 하니까 학원이라는 게 항상 딸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이 이제 탈출구로 가는 게 스포츠가 돼야 되는데 맞아. 제 생각에는 PC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e스포츠가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최고 중 하나니까 잘 돼 있지 그리고. 네. 그래서 약간 좀 e스포츠로 많이 빠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 네.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농구를 좀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거나 시스템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 사실 농구에 흥미를 가지고 잘해야 재밌으니까 알고 하면 재밌는데 좀 모르고 그냥 얼레벌레 하니까 뭐 이거를 좀 계속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되게 좋은 말 해줬는데 이거 우리가 전에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말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농구 뭐 꼭 농구가 아니고 그냥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 맞아. 약간 길거리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뭐 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농구장, 풋살장, 축구장 이런 게 많이 보여야 거기서 사람들이 농구를 할 테고 뭐 축구를 할 테고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농구하는 데네, 여기 운동하는 데네, 우리도 여기 와서 나중에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서울은. 맞아. 예를 들면은 뭐 뉴욕이나 진짜 미국 큰 도시만 대도시 가도 시카고 가도 뭐 중간중간마다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공간들이. 아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쵸. 그것도 네. 많고 그게 그냥 공원에서 막 되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농구만 예를 들어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옵션이 그냥 너무 엄청 많아요. 시골이든 도시든 그 인프라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미국 맨날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 할 게 없다 이러는데 그런 데에도 체육관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어디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곳이 되게 엄청 시골이거든요. 네. 옥수수밭밖에 없는. 정말 옥수수밖에 없고 한데 물론 이제 대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인근에 있다고 쳐도 그거에 비해서 정말 공원이나 뭐 예를 들어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도 되게 원래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테니스 코트만 해도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은 진짜 한 다여섯 군데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다. 할 수 있던 네. 근데 결국 그런 게 투자죠. 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실내 농구장 이용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서울에서. 그쵸. 저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농구를 하기 힘든 이유도 딱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실내 체육관 구하기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대관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팀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20대도 그 대관하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맞아.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님이 이 농구라는 스포츠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구라는 걸 계속 하는 이유. 네, 이거 왜냐면 질문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거든. 네. 근데 왜냐하면은 아까 뭐 농구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많았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5대5에서 네. 5대5 하면서 무득점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망감 그런 거를 받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그래 나 이제 농구 안 할래. 그럼 뭐 원래 하던 축구나 할래. 아니면 나 약간 공부할래. 재미없다 하고 이렇게 아예 기브업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이님은 약간 이거를 기회 삼아서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일단 그 농구를 이렇게 골을 넣을 때 그런 쾌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사실 다른 거로 충족하기가 되게 어렵고 뭔가 스포츠로만 충족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난 대학교 가면 체계적인 동아리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약간 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못해서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네. 멋있어. 되게 약간 대학교를 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약간 되게 전 신기한. 농구 동아리 무조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와. 이제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건 과 동아리에 들어가지 말고 중앙 동아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엄청 후회하고 있죠. 네. 왜요? 잠시만. 이 얘기는 한 번 더 갈고 올게요. 궁금해.